자, 여기서는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을 측정하는, 각을 표현하는 단위가 새롭게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도법은 호를 도로 쓰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의 단위를 지금 결정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을 때 우리가 부채꼴을 하나 그려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부채꼴을 여기서 그려보는데, 부채꼴을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 여기서 부채꼴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게 호죠,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게 우리가 부채꼴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죠? 가능하죠?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호가 생기게끔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의 그 부채꼴의 중심각,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각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의 이름을 라디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60분법으로, 이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360도, 360은 한 바퀴를 이거 한 바퀴, 이 전체 이 원의 중심각 전체를 360등분 한 것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각이 있겠죠. 몇 도. 이 여기 각에 해당되는, 이걸 알파라고 했을 때, 얘를 알파도, 이 알파도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 하나의 1로 보는 거, 그것의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이 얼마일까요? 알파 각이 얼마일까요? 이 알파 각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의 그 단위 관계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알파가 나오게 되면 1도가 몇 라디안인지, 1라디안이 몇 도인지 여기서 바로 나오게 되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지금 기억을 해내야 되냐면은, 부채꼴에서의 길이가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그 부채꼴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원, 바로 이 본래 원이지 않습니까? 이 본래 원하고의 원의 원주하고 중심각하고의 관계를 그걸 다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보면 우리가 각이 원의 이게 중심각은 360도가 되죠, 전체 둘레에 대한 각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주에 대한 각이 360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지름 r만큼의 각이 알파죠. 얘네들은 전부 다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360도에 대한 알파의 비율하고 이 전체 원주에 대한 r의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360도에 대한 알파도의 비율하고 뭐가 같으냐면 360도에 대한 원주 전체, 이 360도 원에 대한 원주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이죠. 반지름이 r이니까요. 이거하고 이 알파도에 해당이 되는 부채꼴의 이 호, r, 요 둘 간의 비는 중심각의 비하고 같습니다. 즉 중심각에 따라서 호의 길이가 비례해서 길어지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자, 내항 외항 곱하기를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알파도에 대한 부분을 구해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 해볼게요. 자,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r은 약분이 되겠다, 그죠? 그럼 알파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도가 2파이분의 360도 이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2는 360도를 또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죠, 그죠? 2로 나눠야 되니까 180도 이렇게 나옵니다.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알파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 했습니다. 즉 알파도가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1 라디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라디안이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60분법의 도하고 라디안하고의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단위에 따라서 그 반대편 다른 단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1라디안이 어떻게 되느냐, 60분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1라디안은 여기 바로 나오죠. 그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요.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60분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1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이거는 양변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 버리면 되죠. 그럼 오른쪽이 1이 되거든요. 되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180을 곱해주면 이거는 약분이 파이분의 180이 아니고요. 자, 여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줍니다. 오른쪽을 1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180분의 파이 곱해주고 여기에도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쭉쭉 약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은 1도가 나오고 우리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계산했던 거는 계산은 이런 과정으로 하고요. 계산하게 되면 얘의 역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외우기가 용이하지가 않죠. 그래서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좀 변형시키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위에서 간단하게 분수가 아니게끔만 바꿔줍니다. 그럼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파이를 곱해주면 자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파이 라디안은 뭐라고요? 180도다. 괜찮죠? 이렇게 외웁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1라디안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파이로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1도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면 180으로 나눠줘 버리면 돼요. 여기를 1로 만들고 여기를 1로 만드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요거를 이렇게 외우는 부분이 자 60분법하고 호도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 두 개를 서로 간에 우리가 변환해 가면서 써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겠지만 사실은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아주 간단한 식 하나를 외우고 그 식을 변형해 가면서 적용하는 것을 처음에 연습을 하고요. 그걸 하고 나면 좀 지나서 익숙해지면 우리가 금방금방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함수 관련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이게 좀 쉽게 까먹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바로바로 이제 까먹게 되면 또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새로 공부하는 양이 많으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간단한 형태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외워야 될 양을 적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형하는 형태,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기억을 해두는 거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교재에서 여러 책에서 보면 호도법과 60법간의 관계를 이렇게 1라디안이 얼마다 1도가 얼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우는 걸 이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외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환 예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변환해 보는 부분이 이제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예시를 여기서 볼게요. 30도를 라디안으로 변환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요. 양변에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30도는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겁니다. 맞죠?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곱하기 30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여기서 30 먼저 써줘도 아무 상관없죠. 그죠? 180분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라디안이 되는데요. 라디안. 보통 이 라디안은 보통 뒤쪽에 보면 이제 점점 안 쓰기 시작할 텐데 라디안은 단위를 이렇게 써주는 게 없습니다. 뭐 라디안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나중에 되면 파이 이꼴 180도 이렇게 쓰는데 파이는 3.14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가 180도라는 거랑 같을 리가 없죠.
그럼 파이 이꼴 180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파이 라디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각도로 나오는 경우는요. 여기 초기에는 라디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36, 1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0도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90도 똑같겠죠? 9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 약분해버리면 2분의 파이 라디안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90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60분법을 라디안으로, 그러니까 60분법의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예시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볼 부분이, 이제 우리가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고치는 거 해볼게요. 자, 4분의 파이다. 4분의 파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4분의 파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다 곱해주는 방법도 있죠. 맞죠? 곱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4분의 파이 맞죠?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게 45도 이렇게 나옵니다. 4, 4, 16, 4, 5,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그러면 파이를 180도로 바꿔주면 되죠. 4분의 180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45도. 훨씬 간단하죠? 이 경우에 파이 라디안을 180도로 외우는 편이 라디안을 각도로 변환시키는 건 좀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3 곱하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180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2, 90도. 그리고 곱해주면 3, 9, 27. 270도.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라디안을 이제 60분법으로 바꾸는 걸 봤는데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요 공식을 썼는데 이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은 자,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는 파이를 180도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요거 외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도를 바꾸는 부분은 이제 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거에서 이걸 외우고 있다가 180분의 파이가 1도라는 걸 여기서 유도한 다음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60분법으로 되어 있는 각을 라디안으로 고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겠다. 이 공식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공식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에서 또 한 가지 또 주제가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일반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60분법의 일반각 앞에서 일반각에 대해서 이거 60분법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360도 곱하기 n. n은 정수죠. 그죠? 얘는 정수 더하기 어떤 알파도.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그 동경이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각을 알파라고 많이 뒀습니다. 그죠? 이거는 조건이 많이 주어지는데 보통 0보다는 크거나 0보다는 0하고 360도 사이 각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여기서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호도법으로 바꾸면 각각의 각도 n은 정수이기 때문에 뭐 호도법에 영향을 받을 게 없습니다. 36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2파이 라디안은 360도가 되죠. 맞죠? 2파이 라디안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는 2파이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2파이 n이라고 안 씁니다. 요거 n하고 파이 자리를 바꿔서 2n 파이라고 써줘요.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알파도 있지 않습니까? 알파도를 뭘로 바꾼다고요? 알파도를 라디안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면 돼요?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이 왼쪽에 있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를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쓴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예시 부분은, 자, 390도가 있다 라고 하면 390도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얘 동경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각의 형태로 390도라는 이 각 자체를 바꾼 걸 해볼게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하고 30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동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동경이 이렇게 됩니다. 동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각이 30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30도가 아니죠. 이 동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동경이 지금 가리킨 390도는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간 거예요. 자, 좀 더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360도를 돌고 조금 더 간 거예요. 이렇게 30도만큼 더 간 거, 이 분홍색 선이 우리가 지금 구하는 이 390도에 대한 동경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할 때 가장 간단한 각, 이 동경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각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에 대한 부분들은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동경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이 각이 나타내는 일반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9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는 거, 일단 그거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390도가 나타내는 39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문제 자체가 39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인데요 이거는 동경이 이 위치에 옵니다. 근데 이 각은 또 30도는 마찬가지 390도는 이 동경이 표현할 수 있는 각 중에서 두 개일 뿐인 거죠. 그러면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일반각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 폼 그대로 오면 되죠. 요 폼이 그대로 오면 돼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정수, 자, 360도 회전하는 거는 얼마든지 회전을 해도 올 수 있습니다. 이 동경으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초선을 중심으로 360도 돈 다음에 30도만큼만 더 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동경으로 오죠. 그러면 이 동경이 얘기하는 일반각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60분법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줍니까? 호도법으로 바꿔줍니다. 호도법을 바꿔주는 건 위에서 했던 것처럼 360도는 2파이. 그런데 n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n을 먼저 써주고 2n파이라고 먼저 써줍니다. 그 다음에 30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써줍니까? 여기 똑같이 이렇게 해주죠. 30도인 경우.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오른쪽이 30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6으로 나누면 되죠. 6, 38. 그렇죠? 그러면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뭐가 됩니까? 30도가 되죠. 그럼 30도는 어떻게 된다고? 6분의 파이 되겠죠. 자, 요것이 뭐냐 하면 390도가 나타내는 동경, 그 390도에 해당되는 동경의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표현한 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부분을 이 중심각이 라디안일 때 기준으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해봐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요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이 있고요. 반지름이 r인 원이 나와 있고요. 여기 부채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심각이 세타이고 반지름이 r인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를 S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호의 길이 L하고 넓이 S를 구해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은 L 구하기. 이게 뭐다? 호의 길이 구하기. 호의 길이 구하기를 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채꼴의 중심각에 따라서
뭐가 비례한다고요?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길어진다. 그럼 뭐 어디까지 길어질 거냐? 이게 세타가 360도가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세타 단위가 라디안이라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타 단위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례식을 세울 때도 이제 요 세타를 라디안으로 보고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각도가 세타가 라디안이기 때문에 360도에 대해서 세타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360도가 2파이죠. 2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러니까 2파이 라디안에 대해서 세타 라디안이 가지는 비율이 전체 이 2파이일 때, 즉 360도에 대한 원주 2파이 R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 L이 가지는 비율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항, 외항 계산을 해볼게요. 외항부터 계산해야지 L에 대한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2파이 L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2파이 날아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 공식이 하나 나오죠. L 이꼬르 R 곱하기 세타. 와, 굉장히 간단한 식이 나왔죠. 그죠? 이제 우리가 중심각이 세타로 나오는, 세타 라디안으로 나오는 경우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호의 길이가 반지름 곱하기 그 라디안으로 표현된 중심각 이걸 곱해줘 버리면은 호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는 S 구하기입니다. 자, S 구하기. S는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에요. 꼴의 넓이. 이 앞에 그 L은 부채꼴의 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자, S는 부채꼴의 넓이인데 넓이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넓이도 똑같이 우리 해야 되는 부분이 넓이에 대한 것도 중심각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례식을 그러니까 유사한 비례식을 쓰면 됩니다. 자, 원 전체에 대한 중심각은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각이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2파이R이 아니고 원 전체의 넓이가 나와야 되겠죠.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넓이 S가 돼요. 되겠죠? 여기도 외항, 내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항 2파이 곱하기 S는 여기 세타 곱하기 파이의 R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약분 파이 날라가죠. 그 다음에 요거 정리를 해버리면 S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S에 대해 정리를 하면 2분의 1 하고 R제곱을 먼저 써줍니다. R제곱 세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 여기서 좀 더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세타를 몰라요. L하고 R만 압니다. 그럼 세타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세타는 R분의 L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공식들을 꼭 외워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 예시 두 개를 볼 건데 그 첫 번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넓이가 3파이인 부채꼴에 대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를 묻습니다. 크기와 호의 길이를 물어요. 되겠죠? 그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넓이가 3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앞에 썼던 공식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썼냐면 L 이꼬르 R 세타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S 이꼴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공식을 100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맞춰보죠. 뭘 맞춰보냐면 문자들의 값을 맞춰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R이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3파이기 때문에 S가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넓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이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쓸 수 있는 게
먼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방법은 이 공식을 쓰는 것과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것과 두 번째 공식을 쓰는 거가 있습니다. 그 각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걸로 해버리면 3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세타가 바로 나와요. 세타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약분하고 이렇게 한번 약분을 해버리면 파이는 2분의 3 세타가 되죠. 그러면 양변을 3분의 2로 곱하면 오른쪽은 세타만 나오고 왼쪽이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3분의 2 파이라고 나오게 되죠. 네. 세타가 3분의 2 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3분의 2 파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호의 길이 구하면 되죠. 호의 길이는 2분의 2, L은 R 세타죠. 근데 R이 얼마입니까? R이 3, 그리고 세타는 3분의 2 파이가 되기 때문에 L이 2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다 구했다. 그죠? 두 번째 걸 해볼게요. 두 번째 건 S 이퀄 2분의 1 R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파이 곱하기 아니고요. 3파이가 2분의 1 곱하기 R이 어떻게 되냐? R이 3입니다. 그리고 L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3 약분이 될 거고요. 다음 이제 L은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니까 L이 2파이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세타에 대한 공식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고요?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세타가 R분의 L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R이 3이고 L이 2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났죠? 3분의 2파이로 됐죠? 답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 세타의 경우에는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라디안이고요. 여기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뭐 3cm다 이렇게 주면 되는데 길이 단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길이 단위에 맞춰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cm면 이게 L 2파이 cm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해볼게요.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냐면 둘레의 길이만 주어지고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식을 세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문자나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부채꼴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반지름은 R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버리고 중심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레의 길이는 L 이걸 더하는 거죠. 그러면 2R 더하기 L이 뭐가 나오느냐면 12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넓이에 대한 걸 최대를 구하라고 하니까 넓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넓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와 2분의 1 RL이 있죠. 근데 2분의 1 R제곱 세타 쓰고 싶어요? 2분의 1 RL 쓰고 싶어요? 여기 R하고 L에 대한 식이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RL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문자가 두 개 있으니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면 L은 12-2R이 됩니다. 되겠죠? L이 12-2R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R에다가 12-2R 이렇게 됩니다. 맞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L이 12-2R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2분의 1 R에 12-2R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 때문에. 그러면 S는 R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됩니까? R의 값이 변하면서 S의 값이 변하는 2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2차 함수의 최대최소예요. 오케이. 그럼 2차 함수의 최대최소인데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범위 제한이 없는 최대최소, 범위 제한이 무슨 범위의 제한이요? x의 범위의 제한이 있는 최대최소, 없는 최대최소. 자, 여기는 x에 해당되는 게 뭐죠? 입력에 해당되는 게 r이죠. 그러면 r의 범위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R의 범위의 제한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R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겠죠? 길이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L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L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L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12-2R이라고 하는 것이 L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0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12 그리고 2R. 자, 거꾸로 써볼게요. 그러면 2R이 12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R이 6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리고 R이 0보다 크다가 와버리면 R이 0에서부터 6까지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의 이렇게 범위 제한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대입을 해버리면 자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 되니까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6R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 녀석을 묶어보면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6R 그리고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범위 제한이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었을 때 자 여기 3 그리고 여기 9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의 Y 절편은 0하고 6이 되겠죠. 그죠? 왜? 요거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R 묶으면 R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고 여긴 6이 되고 여기는 0이 됩니다. 근데 0하고 6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봤을 때 Y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Y가 아니에요. 여기 S입니다. 자, 여기 XY가 아니죠. XY가 아니죠. R이고 S입니다. 자, R이고 S예요. 그러면 우리가 R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S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S가 0보다 크고요. 9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럼 S의 최대 값은 X의 최대값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의 최대값이 9일 때 R의 값이 얼마일 때 됩니까? R이 3일 때 S의 최대값이 9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최대값이 9가 나왔다라는 거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타 어떻게 구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R하고 L에 대한 첫 번째 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R이 3이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L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L이 얼마입니까? L이 12-2R이니까 R이 3이니까 12-2 곱하기 3이 되고 6이 되죠. L이 6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세타를 알 수 있죠? 세타는 R분의 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이 3이죠. L이 6이죠. 그러면 이게 2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그때 중심각은 2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 형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이게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